이 되고 있는 분들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란입니다. 수시는 금수저 전형이다. 일부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라는 주장이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수시제도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이제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약 16조 8천억 원으로 이게 학생 수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면 좋은데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는 커진 것이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한 해 40조 정도인 국방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게 바로 이 사교육 시장의 규모라는 얘기죠. 국방비의 3분의 1. 그렇습니다. 이 나라 국방비의 3분의 1이 넘어요. 뭐 고3 엄마 입장에서 실제로 사교육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솔직히. 사실 사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도 뭐 사교육을 하고 있고 계속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사교육을 할 것이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금액의 규모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되어 있는 금액인 것이냐 사교육의 규모가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시가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컨설팅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수시가 금수저냐, 정시가 금수저냐 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가 금수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수시가 금수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큰애를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사실은 제도들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마련해놨고 여러 동아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의존해서 가면 좋은데 그거를 또다시 사교육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시가 금수저 전형이 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먼저 학교에서 상담을 좀 하시고 다른 데를 가서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반대로 다른 데 가서 이걸 듣고 학교에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고등학교 고3 갈 때 처음에 시험 본 다음에 학교에 먼저 와서 상담을 해달라. 우리도 이만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라서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양쪽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제발 우리한테 먼저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에 천 선생님께서 무척 흐뭇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접근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상담한다고 시간을 내달라고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심리적인 문턱이 사실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먼저 우리한테 좀 와달라고 해서 사실 저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부모들이 지금 그릇된 정보로 오히려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